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 마련하면 보통은 처음은 복합비료 한 포 사서 칠 겁니다. 밑비료도 주고 우비료도 주고 백종원의 만능 소스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 사는 것이 아마 요소비료일 것입니다. 워낙 쓰임이 많기 때문이죠. 밑비료도 주고 우비료도 주고 그래도 중간에 잎이 생기를 얻기나 자람이 둔하면 또 주죠. 사실 이 요소비료의 발명이 바로 비료혁명이죠. 요소가 발명 생산되고 각 작물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뭐든지 그 특성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출신 성분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산이나 칼리 같은 비료는 인광석이나 칼리강석을 원석으로 하여 가공하여 만들었지만 요소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켜 만든 것이니만큼 효과도 가장 빠르고 이동도 가장 빠릅니다. 공기 중에는 질소가 가장 많지만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을 이걸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형태로 만든 질소비료의 대명사입니다. 질소가 요소비료이고 요소비료가 질소비료라 불리죠. 질소 같은 비료는 이외에도 유안이나 질산, 칼리 등 몇 가지가 있지만 함량도 가장 많은 비료가 요소입니다. 그 함량이 46%입니다. 전량 물에 녹는 수용성 비료여서 토양에 뿌리거나 연면 시비를 하거나 쓰임이 아주 많습니다. 흔히 질소를 공급한다고 하면 요소 비료를 주죠. 공기 중에서 왔으니 사용하지 않을 때도 포대를 밀봉은 못하더라도 접어두어 희발을 막아야 합니다. 땅에 뿌려도 녹이거나 묻지 않으면 고양이는 공기 중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어떤 비료보다 흡수가 빠르니 요소 비료보다 속발복이 있는 비료는 없습니다. 작물이 주면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단하지는 않죠. 병균도 해충도 침입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단점입니다. 작물에 줘도 뿌리 너무 가까이 주면 자칫 죽습니다. 요소 비료는 비료 중 가장 이동성이 좋고 효과까지 빠르고 흡수까지 빠르니 뿌리 안의 농도보다 뿌리 근처 토양의 농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 소금물에 배추 담그듯 뿌리 속의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옵니다. 실뿌리가 뻗어 있는 쪽에 주어도 충분합니다. 작물이 커지고 뿌리 범위가 넓어지면 그걸 감안하여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작물 심은 데 인산을 줄 경우가 적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주게 되는데 이 인산은 뿌리 바로 곁에 주어야 효과를 봅니다. 비료 중에 가장 움직임이 적거든요. 뭐니 해도 열매가 달리는 작물이어도 가지가 생겨야 거기서 열매가 열리니 가장 우선돼야 할 비료이면 틀림없습니다. 열매를 굵게 하기 위해서는 잎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 이런 모든 것은 요소 비료의 효과이죠. 덤불이 커야 도깨비가 있다는 말처럼 일단 거물이 크고 봐야 열매도 많이 달리고 굵기도 잘 굵죠. 그러니 어느 작물이라도 초기 성장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료이죠. 거기에다 뿌리면 효과도 가장 빠르죠. 요소 비료만큼 빨리 효과 보는 비료는 없습니다. 성능 좋은 무기일수록 잘못 다루면 큰일 나듯이 다른 비료보다 요소 비료 사용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잘못 다루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 자칫하면 작물 절단하죠. 고추처럼 자라면서 꽃피고 열매 익으면서 또 자라는 무한나서 작물이야 언제나 그리고 늦게까지 이 요소가 필요하지만 땅콩처럼 성장기와 개화기, 결실기, 소화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작물은 초기 성장기에는 많이 필요하지만 결실기가 되면 줄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실의 지장이 있고 과일 같으면 소화기가 가까워지면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니 멈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도나 빛깔, 맛까지 떨어지고 저장성까지 나빠집니다. 요소 비료는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를 섞어 고온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차하면 암모니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땅에 뿌리면 요소 형태의 질소가 물에 녹고 미생물에 의해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어 식물이 흡수하다가 다시 질산태 질소로 바뀌어 흡수되어집니다. 질산태 질소는 음이온으로서 같은 음이온은 토양과는 같은 극이기 때문에 쉽게 용탈이 됩니다. 이동과 흡수도 빠르지만
남은 것은 빗물이나 공기 중으로 쉽게 용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준 다른 비료 성분보다 빨리 없어집니다. 요소는 한꺼번에 많이 주기보다 조금씩 자주 주면 안전하기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소를 준 작물에게는 20-30일이 되면 또 요소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결시기가 되면 안 주거나 아껴야 하긴 합니다. 작물을 심기 전 밭을 만듭니다. 땅이 선성이면 이를 개량하기 위해 석회도 넣고 퇴비도 넣고 화학비료도 넣습니다. 이때 당연히 질소 비료로 요소도 혼합하겠죠. 복합비료를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의 질소도 바로 요소입니다. 이때 칼슘 성분인 석회나 석회 질소 같은 것을 함께 넣거나 시차를 좁게 하여 뿌리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격 한꺼번에 반응이 일어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밭에서 살포한 질소 성분과 칼슘 성분은 사라지는 거죠. 그게 다 바로 작물을 심으면 가스 발생으로 작물이 고사하게 됩니다. 땅에 뿌린 것 외에 연면 시비를 해도 요소와 칼슘 성분이 든 비료를 함께 섞어서 뿌려도 안 됩니다. 하긴 이 칼슘이 워낙 별난 놈이어서 인산이나 황산과도 반응을 일으키니 이들과도 함께 뿌려서도 안 되죠. 인산칼슘이나 황산칼슘으로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요소의 특성과 사용법을 정리하면 첫째, 질소 함량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질소 비료로 주로 잎과 줄기 성장을 촉진하고 수확량 증대에 기여합니다. 둘째, 물에 잘 녹아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쉽게 용탈되어 추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작물이 빨리 자라다 보니 과다한 질소 사용은 병해나 병충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작물의 초기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후기에는 자칫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당도나 저장에 불리합니다. 다섯째, 질소 비료는 질소 함량도 많은 데다가 이동과 흡수가 빨라 포기 근처에 주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근처에 조금씩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요소 비료는 다른 비료와 함께 주어도 큰 탈은 없으나 석회 등 칼슘이 든 비료와 함께 주면 비료의 성분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모니아 가스로 작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